오늘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호흡을 맞춰온 참모들이 교체된 윤 총장은 자리에서 계속 수사를 지휘할 생각인 걸로 취재됐습니다. 다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안 듣고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모두 교체되는 인사안이 발표된 뒤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편합니다. 6개월 만에 교체됐고 총장 의견도 듣지 않아 명분이 없는 검찰 힘 빼기라는 겁니다. 대검을 떠나게 된 한 검사장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처지라며 진행하던 수사를 더는 지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는 주장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을 향해 수사한 자는 좌천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준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등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윤 총장이 하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인사에 따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이번 인사가 낯설지만 검찰이 바로 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어느 정도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마무리해야 수사 정당성 혹은 수사 미진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또 임박한 차장과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황혜린 기자가 추 장관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위 30분 전에 윤석열 총장을 부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명이고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봤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란 지적에도 맞섰습니다.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보세요. 하고. 다른 야당들이 비판 논평을 내는 가운데 정의당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무리한 절차적인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은 인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상 의견을 제출하길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JTBC 황예린입니다. 검찰 인사의 파장은 국회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당장 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로 갑니다. 안지연 기자, 오늘 낮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본회의가 열렸나요? 본회의는 약 1시간 전부터 열리고 있기는 합니다. 당초 여야가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건데 검찰 인사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계속 늦춰지다가 저녁에야 열린 겁니다. 한국당은 불참했고요. 4+1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제때 나타나지 않아서 개의 정족수 자체를 채우는데 시간이 더 걸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검찰 인사 그리고 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아침 회의에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학살, 숙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혹평했습니다. 결국 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나아가 탄핵 소추안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혹시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이 필수인 만큼 자칫 이낙연 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16일 전에 후임인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은 4+1 공조를 다시 한번 가동해서 오는 13일에 인준 표결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반발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의 반응이나 반박이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 명의의 공식 논평이나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보라인은 그저 이 추미애 장관의 국회 답변에 더 보탤 말이 없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인사 결과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공식 입장은 안 나왔던 얘기인데 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어제의 인사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는 게 현재 청와대 내부의 시각인 상황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무리한 수사로 검찰이 불신을 자초했고 그걸 인사로 바로잡았다는 취지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보통 검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인데 이 검찰 비판 여론이 그동안 크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도 청와대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복성 인사다, 수사 방해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걸로 기대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 불신임 같은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인사는 사실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기 전부터 청와대가 계획해왔다면서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인사 준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 이 재가를 받는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전 준비가 있었던 걸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속전속결 인사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무현 정부 시절 경험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심수미 기자의 리포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도 발단은 검찰 인사였습니다.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은 인사 D-Day 나흘 전에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건넸습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인사안이었습니다. 역시나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잠재우려고 마련한 자리가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인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갈 길을 막으니까 답답하죠. 당시 이 인사안을 짠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맞춰 윤석열 총장을 부른 배경에도 이 경험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인사인 만큼 이번엔 검찰의 집단 행동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결국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지 2시간여 뒤에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네, 이서준 기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죠? 네, 다음 주 14일입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목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방식일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 출입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번 인사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법무부가 밝힌 이번 인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대우해줬다, 우대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간부 인사 명단을 보면 꼭 맞다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거 등 공안 수사 그리고 이른바 특수수사로 이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평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제일 큰 관심은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봤을 때 현 정권을 겨눈 수사의 지휘부는 대검과 일선지검에서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새로 올 검사장들이 당장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중단시키는 일이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가요? 검찰에서 인사는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당장 지휘라인 전부가 바뀌면 수사팀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당장 이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요. 중간 간부 인사들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중간 간부라고 하면 이 예. 평검사를 제외한 차장, 부장 검사를 말합니다. 예. 일선에서는 평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수사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현재 청와대 관련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들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부장 검사, 차장 검사들은 1년을 반드시 채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장 인사를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직제 개편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부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직제 개편을 한다면 어디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중앙지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지검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가득 있었다며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직제 개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수부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 수사 2부 그리고 청와대 선거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2부가 직제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중간 간부 인사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네요. 알겠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박병현 기자였습니다.